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빅데이터 키워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 제러니 옐렌입니다. 미국에선 연준 의장 벤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제러니 옐렌 호를 타게 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상원의 인준을 받아 취임이 확정됐는데요. 그럼 제러니 옐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으로는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오바마 대통령, 기대, 고용, 상원,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조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러니 옐렌 차기 연준 의장이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 학창 시절부터 영재로 소문났대요. 네. 제러니 옐렌 차기 연준 의장은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 정경대학과 UC 버클리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다가 지난 1994년 연준에 첫 합류했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했고 2004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업무를 수행해 지난 2010년에는 연준 부의장에 올라 현재까지 활약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벤 버냉키 현 연준 의장의 뒤를 이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수장의 여성으로서 첫 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지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에커로프 교수. 이력이 참 많기 때문에 힘이 드네요. 네. 어려서부터 영재 소리를 듣고 정말 대단한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인데 제러니 옐런은 앞으로 미국 경제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제넷 옐런 의장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너무 대단한 분이고요. 네. 경제학가요. 하나의 패밀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분이 이제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다는 얘기했는데요. 아들도 있어요. 아들도 영국에서 또 경제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제학의 패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만난 걸 어디서 만났느냐. 남편 조지 에크로프 교수를 어디서 만났냐면요. FRB 연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예전에 연준에 위원을 했던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패밀리고요. 대단한 정말 수제 집안의 어떤 한 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은요, 워낙 지금까지 한 2년째 부의장을 이미 역임하면서요, 쉽게 얘기해서 벤 버냉키와 찰떡궁합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둘기파냐 매파냐 할 때 보면 비둘기파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 왔다는 것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어떤 양적 완화 축소를 완화하고 테이퍼링 하지만 그 속도를 상당히 완만해 하면서요. 기본적인 고용이라든가 기본적인 금리 정책에 대해서 기존 스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양적 완화를 급격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벤 버냉키 의장의 그런 기조를 급격하게 바뀌지를 않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셔 전 총재가 벤 버냉키 현 의장과 옐런 차기 의장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앞서 살펴봤지만 비둘기파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옐런 차기 의장과 피셔 부의장의 콤비 어떤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일까요? 이 부분에서는 또 스탠리 피셔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아마 대학교에서 한 20년 전, 10년 전부터 공부하셨던 분은요. 경제학 교과서에 대부분을 보셨니 이분의 교과서를 갖고 전 세계 사람들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버냉키의 스승이니까 그만큼 이런 74세인가로 제가 그때 반 기억이 있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실용주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데요. 이분은 이중국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적, 미국 국적을 다 같이 있고요.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이스라엘의 중앙은행 존재였는데요. 뚜렷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요, 대표적인 어떤 양적 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버블킹이다 얘기까지입니다. 그만큼 버블을 통해서 주가를 분양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일부에서 반박하는 얘기도 있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에 이런 때에 보면 과감한 경제 계획을 요구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치를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응과 이머징 마켓의 대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측면에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유의할 부분입니다. 제러니 옐런은 그럼 3월에 취임 후에 첫 연준 회의를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럼으로써 또 올해에는 5명이나 되는 FOMC 멤버가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연준의 이사는 이제 7명, 7명 정원이 있는데 이번에 5명에서 6명 정도가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지방 연준은행 존재 중에서요. 1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많이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부터 얘기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많이들 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댈러스 연준 총재는 피셔 총재가 있고요. 필라델피아의 플로셔 총재가 있는데 대표적인 매파 인물들로 많이들 얘기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올해 그 투표권이 의결권이 있는 연준위원회에 멤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2명 연준의 의장과 부의장은 아직 지명된 건 아니지만은요. 상당히 비둘기파괴적인 성격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작년도 대비요. 지금 현재 대비 올해 바뀌는 멤버들은 매파적인 시각이 매파적인 기준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부에서 유의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런 비둘기파 성향이 강하지만 연준 의장의 그 멤버로서는 매파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양적 완화를 일단 축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테이퍼링 우려감에 아시아 증시, 특히 이머징 마켓에 대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좀 더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은 호재냐 약재냐 그러면 무조건 악재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요. 미국으로 돈이 다시 들어간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면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디서 빠지느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빠져들어서 미국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약간 예외가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빠져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대한 설득적인 논리력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감, 약간 경계감은 여전히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오늘은 3월부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갖게 될 제런 옐린 차기 의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관련 이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